자,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사회 개념에는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의미에는 공간이었죠. 공간적 성격. 기능적 의미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주요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 산업사회 이후 공동사회가 발전되고 있다. 자, 공동사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테니스가 얘기했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고 했는데 이 공동사회는 지리적 의미, 그다음에 이익사회는 기능적 의미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사회 이후에 뭐가 더 늘어난다고 했어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회가 이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틀린 건 2번이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상공동체가 부상하였다. 그렇죠. 지금 같은 줌이든 전화든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부상하겠어요. 자, 4번 이익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계약에 기초한다. 자, 이익사회. 서로의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무언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것들처럼 계약에 기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는 사회적 동질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같은 생각, 동질성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잖아요. 같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역사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특징 아니면 같은 생각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익사회죠. 이익사회에 대한 성격들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동질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은 로스만이다. 자, 누구였어요? 우리 이거 로스였죠? 두 글자였죠? 로스예요, 로스. 로스만이라는 학자는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역사회 모델로 구분했는데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으로 구분했던 학자가 로스만입니다. 장애인 부모에는 지리적 지역사회에 해당한다. 자, 지리적 지역사회는 뭐예요? 거주, 공간이었죠.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장애인 부모에는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가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거죠. 즉 공통의 목적을 가진 기능은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 교통, 통신수단 및 발달의 과거에 비해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 교통이라든지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역사회가 좀 더 발전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지역사회는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 지역사회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필요성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지역사회 안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잘 움직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혼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고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 산업화 이후 공동사회가 발전되고 있다. 자, 공동사회는 뭐였어요? 지리적 의미죠. 산업화 이후에는 우리 쉽게 하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익사회죠. 이익사회가 발전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사회가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설명하는 지역사회의 기능은 자, 이거 길버트와 스펙트죠. 길버트와 스펙트가 5가지로 지역사회 기능을 의미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소생분이었죠. 그래서 경제제도. 두 번째가 사회화. 자, 경제제도, 사회화가 가족제도였죠. 사회통합, 종교제도였고요. 종교제도, 상부상조는 사회복지 기능이죠. 자, 사회통제는 우리가 이제 정치제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역사회 내 경찰과 사법권을 통해 그 구성원들의 순응하도록 강제력을 발휘한다. 자, 그러면 방금 뭐 한 거예요? 법을 지키게 만들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누가 중요한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했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 그건 뭐였어요? 사회 통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법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회 통제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워렌의 좋은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좋은 지역사회, 어떤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구성원 관계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좋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역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권력은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독점을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독점해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공산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포되어 있을수록 좋은 지역사회가 됩니다. 다양한 소득, 종교, 인종, 이익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좋은 지역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야, 너는 소득이 별로네. 야, 너는 인종이 우리랑 다른데 너는 우리랑 종교가 다르네. 라고 하면서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장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지역 주민들의 자율권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된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4번이네요. 왜? 제한되면 안 되죠. 자율권이 제한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은 최소화하고 협력은 최대해야 된다. 그렇죠. 갈등이 없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율권은 철저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자율권이 보장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유사한 공동체의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인 노동자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하는 것 뭐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공동체 외국인 공동체로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로 볼 수 있겠죠. 공통의 목적을 갖고 와서 서로의 생각들이 맞고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 외국인 공동체인데 이러한 유사한 공동체래요. 유사한 공동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지리적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요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상 공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가상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같은 이제 지금은 온라인을 수업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학교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공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 의미는 무조건 이제 공통의 목적이라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은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체성을 공유한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왜 왔고 우리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까요? 자, 외국인 노동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뭐 베트남이라고 할까요?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라면 우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베트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과 긍지들을 놓지 않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기 갑니다. 해외에 갔어요. 해외에서
그 교포들이 삽니다. 그럼 교포들이 모여서 생각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은 정체성을 공유하게 돼요. 자, 공통의 관심이 있다. 그렇죠. 공통의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이 사람들은 돈이라는 공통적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자, 4번. 상호작용이 줄어든다. 아니죠. 더 상호작용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 왔던 여기 5년 차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5년 차가 있고요. 자, 어제 온 사람이 있어요. 어제 온 근로자. 그럼 어떨까요? 5년 있었던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겠죠.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면서 상호작용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르는 게 있고 이런 거 배우려고 막 하잖아. 이런 것들처럼 상호작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비공식적 특성이 있다. 그렇죠? 비공식적 특성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있으면서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비공식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 이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이제 유사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